이 형제는 도무지 어찌된 일인지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다투기만 했지요. 일을 할 때는 서로 안 하겠다고 미루면서도 좋은 것이 생기면 서로 자신이 갖겠다고 했습니다. 옥신각신하고 공할 한쪽도 먼저 양보하는 법이 없었죠.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늘 싸우는 자식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서 철이 들어 사이좋게 지내는 날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늘 툭닥투닥 다투던 형제 사이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어머니는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다투기만 하는 두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지요. 자신의 병보다 아들들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저러면 어떡하나. 하루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쌀이나무 한 단만 가져오너라. 몸져 누워 계신 어머니가 난데없이 쌀이나무를 가져오라 하니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예? 쌀이나무는 무엇에 쓰시려고요? 어머니는 가지고 온 쌀이나무를 한 줌씩 쥐라고 말합니다. 얘들아, 이 쌀이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보아라. 형과 동생은 힘자랑이나 하듯 가지를 쉽사리 부러뜨려 보였죠. 그리고는 큰애한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남은 쌀이나무를 몽땅 부러뜨려 보아라. 형은 쌀이나무를 움켜쥐고는 온 힘을 다해 부러뜨렸습니다. 쌀이나무 한 무더기가 어찌 한 움큼과 같겠습니까? 형은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도록 힘을 주었지만 나뭇가지를 부러뜨리지 못했지요. 동생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동생도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보았느냐? 혼자서는 쌀이나무 몇 줌도 부러뜨리지 못하는 법이란다. 하지만 너희 둘이 서로 힘을 합치고 도우면 세상에 어려울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 어미가 없어도 제발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머니는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풍수지탄이라 했지요. 형제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지요. 두 형제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뒤로 형제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일을 할 때도 무거운 건 서로 들겠다고 하고 새참을 먹을 때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양보하느라 밥숟가락을 못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뿐이겠습니까? 추수를 끝내고는 볕단을 서로 더 쌓아주지 못해 야단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의좋은 형제라며 입을 모아 칭찬이 바빴습니다. 서로 아끼기 바쁜 이런 의좋아진 형제에게도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일이 생겼지 뭡니까? 하루는 형제가 산에서 나무를 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함께 일했으니 뭐든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형이 나무 판돈을 나누며 말합니다. 자, 세냥씩 나누어 갖자. 아닙니다. 형님네는 식구가 많으니 형님이 더 가지셔야죠. 전 두 냥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니다. 일을 똑같이 했으니 똑같이 나누어야지. 사이좋게 돈을 나눈 형제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제가 배를 타려고 나루터에 다다랐을 때였죠. 그런데 강물 속에 반짝반짝 무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우가 먼저 발견하고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말합니다. 형님, 저기 물속에서 반짝거리는 게 뭘까요? 글쎄, 건져볼까? 형은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 반짝이는 것을 주워들었죠. 세상에 이것이 뭡니까? 금으로 만든 구슬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구슬을 줍다니요. 횡재가 따로 없었습니다. 형님, 이 금구슬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처음 발견했으니, 아우, 내가 가지려무나? 아니에요. 형님이 건졌으니 형님이 가지세요. 참 곤란합니다. 먼저 본 건 아우였고 그걸 건진 사람은 형이었습니다. 그럼 누구 이것이란 말입니까? 의좋아진 형제는 서로 금구슬을 양보했지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금으로 만든 구슬을 두고 어찌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늘 집이 좁아서 불편했던 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금구슬만 있으면 부인이 소원하는 금가락지도 사주고 온 식구가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재산이라곤 송아지 한 마리밖에 없는 아우도 말과 속마음이 달랐습니다. 저 금구슬을 팔면 황소 10마리는 살 수 있을 텐데.
형제는 막상 금구슬을 나누려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 금구슬을 발견한 건 나니까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해. 형님만 없어도 이 금구슬은 내 차지인데. 아우의 눈은 어느새 욕심으로 불타올랐지요.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혼자 저 금구슬을 차지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평생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랑 하얀 쌀밥에 고기만 먹으며 지낼 수 있을 텐데. 형제의 머릿속은 온통 금구슬 생각뿐이었지요. 그렇게 금구슬 때문에 욕심이 불타오른 채로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배 위에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머릿속에서는 금구슬이 기와집이 되었다가 황소가 되었다가 바빴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요? 우연히 눈이 마주친 형제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일그러진 얼굴에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로 노려보고 있었지 뭐겠습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예전에 서로 다투던 때의 그 얼굴로 서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아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그 금구슬을 물에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야, 이게 무슨 짓이냐? 화들짝 놀란 형이 아우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죠. 형님, 차라리 이 금구슬을 버립시다. 형이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아우를 쳐다보았죠. 이 귀한 금구슬을 자신들 형편의 평생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말까한 금으로 만든 구슬을 버린다 하니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체 금구슬을 왜 버리자는 거냐? 그러자 아우가 말합니다. 형님, 금구슬을 보니 욕심이 나서 배를 타고 오는 내내 형님을 미워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형님을 잃느니 차라리 금구슬을 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금구슬 때문에 형님을 잃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 강물에 버리고 형님과 우애 있게 지내겠습니다. 아우의 말에 형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부끄러웠습니다. 아우야, 사실은 나도 금구슬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단다. 하마터면 큰 죄를 지을 뻔했구나. 형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금구슬을 강물에 집어 던졌습니다. 풍덩. 금구슬은 영영 강물 속에 가라앉고 말았겠지요. 버리고 나니 집으로 향하는 형제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히려 다시금 형제의 우애를 일깨워준 금구슬이 고맙기만 했지요. 이제는 의조아진 형제가 아니라 진짜 의좋은 형제가 된 것입니다. 아우야, 오늘따라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라는 어머님 말씀이 떠오르는구나. 예, 형님. 어머님이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사람이 살면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우애로운 형제 이야기였지만 꼭 형제뿐이겠습니까?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하루 12번도 넘게 변하는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